현재 이탈리아 전역이 전에 없는 격변에 휩싸였습니다. 로마, 밀라노, 나폴리를 포함한 이탈리아 전역의 미식가와 셰프들이 한국 제품을 찾아 끊임없이 탐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드디어 구매했어요. LG 제품은 언제 입고되나요? 와 같은 감격스러운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300년 역사를 지닌 전통 배대 화덕을 포기하고 한국의 첨단 주방 가전을 선택하는 이탈리아 셰프들의 움직임은 이탈리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연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요리가 한국 기계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삼성과 LG 제품으로 조리된 음식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전통 방식과 맛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탈리아의 요리 문화를 단숨에 뒤흔든 한국 제품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새벽 3시 휴대폰 알람이 급박하게 울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재난 경보였으며 경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에트나 화산 대폭발로 인한 카타니아 전 지역 긴급 대피령이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이미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300년 동안 우리 가족이 대를 이어 지켜온 레스토랑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끝인 동시에 놀랍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에트나 화산으로 모든 것을 상실했으나 한국 주방 가전을 통해 기적처럼 부활한 이탈리아 미슐랭 셰프 아리아나 로마노의 경이로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리아나 로마노입니다. 시칠리아 카타니아에서 1721년부터 계승되어 온 레스토랑 라 플라마, 안티카, 라 피암마, 안티카의 3대 오너 셰프였습니다. 재난 경보를 받은 그 새벽, 저는 황급히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엄마, 아빠, 당장 일어나세요. 에트나가 폭발했어요. 창밖의 광경은 이미 지옥과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는 화산재가 눈처럼 쏟아져 내렸고 멀리서는 붉은 용암이 산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버지 마르셀로는 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리아나, 중요한 것만 챙겨. 5분 안에 나가야 해. 저는 본능적으로 레스토랑으로 달려갔습니다. 300년 된 레시피 노트, 증조 할머니의 사진, 그리고 가문의 상징인 은제국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구해야 했습니다. 아리아나, 미쳤어? 당장 나와. 남동생 루카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잠깐만, 이것만 가져갈게.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고 천장에서는 먼지가 무수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간신히 채에 올라탔습니다. 카타니아를 벗어나는 도로는 이미 피난민들로 가득 차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참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이 위치했던 구시가지 전체가 붉은 용암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어머니 엘레나가 울부짖었습니다. 300년의 역사가 단 몇 분 만에 멸실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화덕,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대리석 조리대, 그리고 수천 개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다 잃었어? 다 잃었어.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12시간을 달려 팔레르모에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임시대피소는 체육관이었으며 직원은 삼범이진 미번 가족, 여기가 당신들 자리예요. 라며 농구 코트 한 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 4개를 가리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피난민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체육관 천장의 형광등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미슐랭 스타 셰프에서 하루아침에 난민이 된 이 현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부 관계자가 찾아와 잔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카타니아 구시가지는 완전히 매몰되었으며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향후 50년간 거주 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아버지가 그럼 우리 재산은요? 보상은? 하고 물었지만
관계자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화산 폭발은 천재지변입니다. 정부 보상은 없어요. 보험 역시 화산재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그의 눈빛은 이미 삶의 의지를 잃은 듯 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라고 말했지만 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운영을 위해 빌렸던 막대한 대출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담보로 잡혔던 모든 재산은 용암 아래에 묻혔다는 것을요. 팔레르모에서의 생활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구호품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섰고 오후에는 청소 일용직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였던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아리아나, 라플라마, 안티카의 아리아나 맞지?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사람 잘못 봤어요. 라고 대답하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고 가족들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기묘하게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난민촌의 생활은 상상보다 훨씬 비참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줄을 서야 했고 샤워는 일주일에 2번 10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어머니 엘레나는 힘없이 아리아나, 오늘은 네가 배급받으러 가렴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호품 배급소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지만 줄이 너무 길어 실제로는 3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배급 직원은 감자 2케마미, 파스타 1케미미, 통조림 3개를 기계적으로 건넸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게 일주일 식량이라고요? 우리 가족이 5명인데 라며 울었지만 직원은 규정입니다. 다음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항의하고 싶었지만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동생 루카를 만났습니다. 동생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고 거칠게 갈라진 손으로 누나, 오늘 일당 50유로 받았어. 이걸로 아빠 약 사야지 라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루카야, 울지 마. 우리가 울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 동생 말이 맞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체육관에는 우리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 300가족이나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베아트리체 아주머니는 카타니아에서 40년 동안 빵집을 운영했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빵을 구웠어. 그게 내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65세에 다시 몰세로 시작한다고.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고 한때 자부심 가득했던 장인들은 이제 그저 난민번호로 불릴 뿐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저는 청소회사에 등록했습니다. 경력은요?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아, 그럼 주방 청소는 잘 하시겠네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시급 7유로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70유로였습니다. 첫날 배정받은 곳은 팔레르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갑자기 구역질이 났습니다. 불과 3달 전까지 한 접시에 200유로를 받는 요리를 만들던 셰프였는데 야, 거기 제대로 안 하면 잘라버릴 거야. 감독관의 고함에 정신을 차리고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에서 싸온 빵을 먹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한때 동료였던 밀라노의 유명 셰프 스테파노 비앙키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주방에서 요리하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난민촌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자꾸 옛날 얘기만 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아리아나? 오늘 예약이 몇 팀이지? 주방 준비는 다 됐나? 빨리 준비해야지. 첫 손님들이 기다리잖아.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억 혼란이라고 진단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체육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팔레르모의 밤하늘에는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22살. 남들보다 일찍 성공했던 저는 이제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루카가 다가왔습니다. 누나, 내일 중고 가전제품 가게에 같이 갈래? 작은 냉장고라도 하나 사면 음식 보관이 편할 것 같아서. 저는 돈이 어디 있어? 라고 물었고, 동생은 청소일하면서 조금씩 모았어. 100유로 정도. 라고 답했습니다. 동생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팔레르모 외과학의 중고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물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팔레르모 외곽의 중고 가전 매장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귀찮다는 듯이 뭘 찾으세요? 라고 물었고, 작은 냉장고, 100유로 이하로요? 라고 답하자 저쪽 구석에 있어요. 알아서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루카와 저는 겹겹이 쌓인 가전제품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누나, 이거 어때? 80유로래. 동생이 가리킨 것은 낡은 미니 냉장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검은색의 세련된 디자인, 전면에 터치스크린이 달린 특이한 오븐이 보였습니다. 삼숭, 한글로 쓰인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아저씨, 이 오븐은 얼마예요? 아, 그거? 150유로. 한국인 유학생이 이사 가면서 놓고 간 거예요. 작동은 되나요? 글쎄, 전원은 들어오는데 메뉴가 다 한국어라서 누가 사겠어요? 순간 이상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직업병이었을까요? 한번 켜봐도 될까요? 전원을 켜자 선명한 화면이 나타났고 다행히 언어 설정이 있어서 이탈리아어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비스포크 AI 오븐. 메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오븐이 아니었습니다. 요리별 자동 조리 기능, 내부 카메라, 실시간 온도, 측정 기능이 있었습니다. 누나, 냉장고 사러 왔잖아. 루카의 말에 저는 주머니에서 가진 전부인 150유로를 꺼냈습니다. 이거 살게요. 누나, 미쳤어? 냉장고는? 하지만 저는 이 오븐이 뭔가 특별한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좁은 공간에 오븐을 설치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냉장고 사러 갔다가 왜 오븐을? 솔직히 우리가 요리할 재료도 없는데.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메뉴를 다운받아 하나하나 기능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구호품으로 받은 재료를 활용하여 우리 가족의 전통 요리인 아란치니를 시험 삼아 만들어 봤습니다. 쌀, 토마토 소스, 치즈. 형편없는 재료였지만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AI 추천 모드, 신기한 기능이었습니다. 재료를 인식하고 최적의 조리법을 제안한다기에 반신반의하며 따라했습니다. 온도 180도, 습도 20%, 조리시간 25분. 오븐 내부 카메라로 아란치니가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고 황금빛으로 변하는 순간 오븐이 자동으로 멈췄습니다. 완성됐어요. 가족들이 모였고 첫 입을 베어 문 순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머니 엘레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손맛이야. 정확히 그 맛이야. 아버지 마르셀로도 정신이 돌아온 듯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리아나, 이걸 어떻게 만든 거니? 이 오븐이 뭔가 특별해요. 화덕 없이도 그 온도와 습도를 완벽하게 재현해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난민촌 체육관 한 구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레스토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315-2번 가족이 놀라운 요리를 만든대. 화덕 없이 전통 시칠리아 요리를.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돈은 낼게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체육관 한 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갈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기계로 만든 건 진짜 시칠리아 요리가 아니야. 아버지 마르셀로가 화를 내셨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후 처음 보는 격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빠, 하지만 맛은 똑같잖아요. 맛만 같으면 뭐해? 300년 전통의 화덕에서 나오는 영혼이 없잖아. 아버지의 고함에 체육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마르셀로, 진정해요. 어머니가 말렸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엘레나, 당신도 알잖아. 우리 조상들이 그 화덕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그게 다 무너졌는데 이제 와서 아시아 기계로 요리를 한다고? 그럼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루카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내 녀석이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요? 매일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서 루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고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리며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리아나, 아빠 말도 일리가 있어. 카타니아에서 함께 피난온 온 큰 삼촌 지오반니가 말했습니다. 그 오븐으로 만든 요리를 팔면 안 돼. 우리 가문의 명예가 달린 일이야. 삼촌, 그럼 어떻게 살아요? 다들 일용직으로 겨우 먹고 살잖아요. 그래도 자존심은 지켜야지.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친척들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쪽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새벽까지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제 네가 만든 아란치니를 먹고 놀랐어. 정말 우리 레스토랑 맛이더라. 하지만 아빠 마음도 이해가 돼. 평생을 그 화덕과 함께 사셨는데.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리안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말로 그 오븐으로 우리의 맛을 재현할 수 있다고 확신해? 네, 엄마. 어제 직접 드셨잖아요. 그럼 한번 해보렴. 하지만 아빠는 내가 설득할게. 어머니의 지지에 힘을 얻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재료를 살 돈도 체육관에서 정식으로 장사를 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아리아나 씨 체육관 관리인 프란체스코였습니다. 제 아내가 어제 그 아란치니를 먹어봤대요. 정말 맛있었다고. 혹시 제 조카 결혼식의 음식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주방도 없고 라고 망설였지만 그는 제가 아는 분이 팔레르모의 작은 공간을 빌려줄 수 있대요. 하루만 쓰는 조건으로요.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터링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제가 하려는 게 우리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키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 화덕이 없어도 우리의 레시피와 정성은 그대로잖아요. 도구가 바뀐다고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넌 모르는구나. 아버지가 돌아봤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화덕에는 내 증조 할아버지의 땀이, 할아버지의 열정이, 그리고 내 청춘이 모두 담겨 있어. 알아요, 아빠. 하지만 이제는 제 차례예요. 제 방식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게 해주세요. 긴 침묵 후 아버지는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한국 오븐으로 내가 아는 맛을 정확히 재현해봐. 만약 실패하면 포기하는 거야. 피할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좋아요. 뭘 만들어 드릴까요? 우리 집안의 비밀 레시피. 멜란잔의 알라 파르미지아나. 내 증조할머니가 만든 정확한 그 맛으로. 이 요리는 오직 우리 가문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졌기에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가지를 썰고 토마토 소스를 만들고 치즈를 겹겹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삼성 오븐에 넣었습니다. AI가 분석한 최적 온도는 175도. 우리 화덕과 정확히 같은 온도였습니다. 40분 후 오븐에서 요리를 꺼냈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은 치즈, 은은하게 퍼지는 바질 향. 아버지가 한 조각을 집어들었고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 입, 두 입, 그리고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거야? 정확히 이 맛이야? 어머니가 만들던 그 맛. 프란체스코 씨가 소개해준 공간은 팔레르모 구시가지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10평 정도 돼요. 원래 피자 가게였는데 코로나 때 망했죠. 좁고 낡았지만 제게는 궁전과 같았습니다. 월세는 첫 달은 무료로 쓰세요. 대신 매출의 20%를 내면 돼요. 믿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도 에트나 화산 폭발로 모든 걸 잃었었어요. 40년 전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났죠.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삼성 오븐을 옮기고 최소한의 조리도구, 중고 냉장고, 싸구려 그릇들, 플라스틱 의자 4개를 구비했습니다. 루카가 누나, 이걸로 정말 레스토랑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레스토랑이 아니야. 그냥 작은 식당이지. 간판도 마분지의 매직으로 쓴 라 플라마, 리나타, 라 피암마, 리나타, 다시 태어난 불꽃가 전부였습니다. 첫날 손님은 단 4명. 동네 할머니 한 분과 젊은 커플이 전부였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란치니하고 파스타 2종류예요. 초라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삼성 오븐에서 갓 나온 아란치니를 내놓자 손님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 시칠리아 아란치니네요.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화덕도 없이 이런 맛을? 비밀이에요, 친구.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AI 오븐이 분석한 조리법이 이렇게 완벽할 줄은 놀라웠습니다. 입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팔레르모에 진짜 시칠리아 요리하는 곳이 생겼대. 에트나 피난민이 하는 곳이라며. 일주일 만에 하루 20명이 찾아왔고 작은 공간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리아나? 어느 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옛 동료 셰프 러나르도였습니다. 정말 네가 맞구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부끄러웠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했어. 작지만 내 주방이야. 러나르도가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근데 화덕이 없네. 어떻게 요리를? 삼성 오븐을 보여주자. 그는 한국 오븐? 설마 이걸로? 라며 믿지 못했습니다. 한번 먹어봐. 갓 구운 가지 요리를 내놓자. 러나르도는 반신반의하며 한 입 먹더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맛이 이상해? 아니, 너무 완벽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날 러나르도는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에트나의 불사조, 팔레르모에서 부활하다. 믿을 수 없는 맛. 다음 날부터 손님이 미친 듯이 몰렸습니다. 좁은 공간 바깥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재료가 떨어졌어요. 하루 50인분을 준비했는데 점심시간 전에 동났습니다. 그때 깔끔한 차림의 동양인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는 박혜원이라고 합니다. 팔레르모에서 유학 중이에요. 한국 분이세요? 네. 사실 그 오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삼성 비스포크 최신 모델이잖아요. 알고 보니 혜원 씨는 요리에 관심이 많은 경영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한국 오븐으로 이런 요리를 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그 오븐의 진짜 기능은 아직 10%도 안 쓰고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 이 제품 전문가거든요. 그날부터 혜원 씨는 매일 와서 오븐 기능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젠 고기 내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었고 습도 조절 기능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조리가 가능했으며 심지어 레시피를 저장해 매번 같은 맛을 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특히 스테이크를 구울 때는 놀라웠습니다. 아리아나 씨, 이거 보세요. AI가 고기 상태를 분석해서 최적의 굽기를 제한해요. 화덕 없이도, 아니 오히려 화덕보다 더 정확하게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라플라마 리나타는 팔레르모의 명소가 되었고 하루 매출이 1,000유로를 넘었습니다. 아리아나, 우리도 다시 일하고 싶어. 예전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파올로, 마리아, 정말?
우린 아리아나 셰프 밑에서만 일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팀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작한 지 2달 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었고 에트나의 불사조라는 해시태그가 이탈리아 전역에서 화제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전화가 울렸고 죄송합니다. 3주 후까지 예약이 꽉 찼어요 라고 안내해야 했습니다. 누나, 이거 봐. 루카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팔레르모의 기적, 화산재에서 피어난 미슐랭의 맛 지역 신문 일면에 우리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날 오후 이탈리아 국영방송국인 라이 IROAI 섬어예의 마시모 베키 PD가 찾아왔습니다. 아리아나 셰프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 이야기는 희망의 상징이에요. 재난을 극복한 이탈리아 정신이죠. 취재가 시작되었고 카메라는 좁은 주방과 삼성 오븐을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한국 기술로 이탈리아 전통을 되살렸다는 게 놀라워요. PD는 감탄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전화기가 불통이 되었고 식당 앞에는 100m 줄이 생겼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혜원 씨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LG 광파 오븐도 들여놓으면 어떨까요? 삼성은 굽기에 특화됐고 LG는 찜이나 로스팅에 강해요. 같이 쓰면 시너지가 엄청날 거예요. 이제 투자할 여력이 있었기에 혜원 씨의 도움으로 LG 광파 오븐 최신 모델을 특별 할인받아 직구했습니다. LG 오븐이 도착한 날 주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레스토랑 주방 같아요. 파울로가 감탄했고 2개의 한국 오븐으로 더 많은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산물 요리는 LG 오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촉촉함 좀 봐. 화덕에서도 이런 건 불가능했어. 마리아가 감탄했습니다. 메뉴가 늘어나자 더 많은 손님이 몰렸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온조르노, 저는 미슐랭 가이드에서 나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미슐랭 평가원이 우리 작은 식당에 비공식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전 메뉴를 주문했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삼성 오븐에 아란치니, LG 오븐에 해산물 스튜. 1시간 동안 그는 조용히 먹기만 했고 마지막에 에스프레소를 마시더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특히 이 맛을 화덕 없이 만들었다는 게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 오븐을 선택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알아요. 좋은 요리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한국 오븐은 그 마음을 더 잘 표현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일주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카가 스마트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웹사이트에 우리 식당이 비비구르망 빕굴만7으로 선정되었다는 공지가 뜬 것입니다. 가성비 최고의 맛집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 순간 전 직원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화산재에서 시작한 우리의 도전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곧 거대한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성공은 예상치 못한 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당 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배신자라는 낙서가 발견되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에 쓰인 가짜 시칠리아 요리는 시칠리아를 떠나라는 문구였습니다. 직원들과 함께한 시간 동안 지웠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칠리아 전통요리협회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기계로 만든 음식을 시칠리아 전통요리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조상에 대한 모독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를 겨냥한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혜원 씨가 보여준 소셜미디어에는 카무 가짜 시칠리아 요리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었고 화덕도 없는 주제에 전통을 운운하다니 한국 기계로 만든 건 한국 요리지 이탈리아 요리가 아니다. 와 같은 악성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조직적인 불매 운동이었습니다. 라 플라마, 리나테에 가는 사람은 진짜 시칠리아인이 아니다.
라는 구호와 함께 예약 취소가 하루에 수백 건씩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져 셰프,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파올로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돌아보니 카타니아에서 경쟁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펠리체 셰프였습니다. 그 역시 화산 폭발로 모든 것을 잃은 동료였습니다. 요즘 힘들다며? 솔직히 나도 처음엔 이해 못했어. 한국 오븐으로 요리한다고? 미쳤구나 했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와서 몰래 먹어봤어. 그리고 깨달았지. 내가 틀렸다는 걸. 펠리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요리에는 시칠리아의 영혼이 그대로 있어. 도구가 바뀌었을 뿐이야. 펠리체 셰프는 내일 기자회견을 할 거야. 너를 지지한다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펠리체뿐만 아니라 에트나 화산으로 피해를 입은 5명의 셰프가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아리아나 셰프를 지지합니다. 전통은 도구가 아니라 정신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으로 전통을 지킨 그녀가 진정한 시칠리아인입니다. 언론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에트나 생존자들의 연대, 혁신이냐 전통이냐, 시칠리아 요리계의 뜨거운 논쟁. 그런데 진짜 반전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바로 시칠리아 전통요리협회 회장 클라우디오 로시토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조용히 메뉴를 보고 전 메뉴 다 주세요 라고 주문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는 모든 요리를 신중하게 맛봤고 마지막 디저트까지 먹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주방을 보고 싶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주방을 안내했고 그는 삼성 오븐과 LG 오븐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이런 맛을 낸 건가요? 네. 긴 침묵 후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도 전기 오븐을 처음 도입했을 때 똑같은 비난을 받았어요. 전통을 버렸다고. 그의 눈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것도 전통이 되더군요. 아마 이 한국 오븐도 언젠가는. 그는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 주 협회 정기 모임에 오세요. 사과하고 싶은 게 있어요. 떠나기 전 그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오븐 사용법 좀 배우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라고 덧붙였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로시토 회장의 방문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통요리협회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불매운동도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로마 국제요리대회에 참가하겠느냐는 요청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최고 권위의 요리대회였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주방도 없는데요. 특별 부문이 신설되었어요. 혁신과 전통의 조화 부문이요. 더 놀라운 것은 대회 규정이었습니다. 각자 선택한 조리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즉 전통 화덕이든 현대식 오븐이든 가능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 만든 규정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는 로마 최고의 전통주의자이자 미슐랭 3스타 셰프인 로베르토 비앙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300년 된 화덕만을 고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혜원 씨가 걱정했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게요. 아니, 해야 해요. 대회까지 한 달, 우리는 미친 듯이 준비했습니다. 삼성 오븐과 LG 오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습니다. 팀 전체가 밤낮 없이 연습했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우입니다. 삼성전자 이탈리아 지사에서 왔어요. 삼성 측은 아리아나 셰프가 자사 제품으로 큰 성과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자처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최신 소프트웨어 잼 업데이트와 특별한 팁들이었습니다. 이 기능을 쓰시면 0.1도 단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LG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한국 제품에 자존심이 걸린 일이잖아요. 경쟁사인데도 두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번갈아 와서 도와줬고 이들은 하나의 목표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대회 날
로마 콜로슴 근처 대형 이벤트장은 관중으로 가득했습니다. 사회자는 오늘은 전통과 혁신의 대결입니다. 라고 외쳤고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무대에는 거대한 주방 2개가 설치되었습니다. 한쪽은 로베르토의 전통, 화덕 주방, 다른 한쪽은 우리의 한국 오븐 주방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이탈리아 최고의 미식가 수십 명, 그 중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작. 로베르토 팀은 숙련된 솜씨로 화덕에 불을 지폈고 1000도가 넘는 열기가 객석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차분하게 오븐을 예열하고 AI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전체. 우리는 삼성 오븐으로 완벽하게 구운 브루스케타를 준비했습니다. 온도 편차 0도 완벽합니다. 팀원들이 속삭였습니다. 두 번째는 해산물 요리. LG 광파 오븐이 빛을 발했고 수분 보존율 95% 믿을 수 없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로베르토 팀은 화덕의 온도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정확한 온도로 요리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디저트, 저는 시칠리아 전통 디저트인 칸놀리 시칠리아니 타네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삼성 오븐으로 껍질은 바삭하게, LG 오븐으로 속은 부드럽게. 시간 종료와 함께 두 팀 모두 간신히 요리를 완성했고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0분의 심사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 심사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전통의 깊이와 혁신의 정확성, 2가지 모두 훌륭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멈춤 후 그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의 일관성, 완성도, 그리고 무엇보다 맛의 균형에서 아리아나 로마노 팀의 승리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팀원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로베르토 비앙키 셰프가 걸어와 진심을 담아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해요, 아리아나. 솔직히 인정해요. 당신의 요리가 더 완벽했어요. 그리고 그 한국 오븐 어디서 구할 수 있죠? 라고 물어서 관중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통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이탈리아의 정신이 만났을 때 더 큰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이탈리아 주요 언론은 일제히 우리의 승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혁신의 승리, 한국 기술과 이탈리아 전통의 완벽한 하모니.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회 다음날 호텔로 이탈리아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을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세계 7개국 정상이 모이는 자리에 만찬이라니. 저희는 작은 식당인데요. 총리께서 직접 지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재난을 극복한 이탈리아 정신을 보여주고 싶다고.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은 엄청난 중압감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총리 관저에 도착했을 때 보안 검색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방 장비는 뭘 쓰실 건가요? 삼성 비스포크 오븐 2대와 LG 광파 오븐 2대예요. 보안 요원들이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제품으로 G7 만찬을요? 주방에는 이미 최고급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메뉴는 이탈리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메뉴를 짰습니다. 전체는 시칠리아 바다의 산물 카르파초, 파스타는 에트나의 기억, 검은 트러플 파스타, 메인은 부활의 불꽃, 토스카나 스테이크, 디저트는 새로운 시작, 현대적 티라미수. 만찬 당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첫 번째 전체부터 삼성 오븐이 완벽하게 구운 포카치아가 나갔고 AI는 파스타의 알덴테 상태를 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메인, LG 오븐이 만들어낸 스테이크는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겉은 60도, 속은 52도, 완벽한 미디엄 레어. 요리가 나갈 때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다들 감탄하고 계세요. 2시간 후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직접 주방으로 와서 브라바, 아리아나, 정상들이 모두 그쳐 극찬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통령께서 인상 깊어하시더군요. 그때 특별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 대통령이 직접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리아나 셰프님, 정말 훌륭했습니다. 혜원 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우리 기업 제품을 이렇게 훌륭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따뜻하게 웃으며 이번 방문 중에 삼성과 LG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셰프님 이야기를 꼭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총리는 다시 찾아와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리아나, 당신의 이야기를 이탈리아 전체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재난을 기회로 바꾼 용기, 전통과 혁신의 조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예요. 그날 밤 정부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G7 만찬은 에트나 화산 생존자인 아리아나 셰프가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혁신 기술로 이탈리아 전통의 맛을 완벽히 재현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팔레르모로 돌아왔을 때 식당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지만 가장 기뻤던 것은 가족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리아나,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전통은 방법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걸. G7 만찬 이후 우리 식당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혜원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삼성에서 새로운 AI 기능을 테스트하고 싶은데 레시피 복원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자료나 증언을 바탕으로 사라진 레시피를 재현하는 기능이었습니다. 화산에 묻힌 레스토랑에는 200년 전 증조할머니의 레시피 노트가 있었기에 자료는 없지만 가족들의 기억을 모으면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증조할머니의 전설적인 디저트, 돌체델 베수비오, 돌체델 베수비오, 베수비오의 단맛을 떠올렸습니다. 각자의 기억은 조각조각이었지만 삼성 엔지니어는 모든 증언을 입력했습니다. AI는 비슷한 시대의 레시피 수천 개를 분석했고 이틀 후 78.3% 확률로 복원된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재료와 비율, 조리법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고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오븐이 제한하는 온도 165도, LG 오븐으로 초콜릿 무스를 준비했고 3시간의 작업 끝에 디저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백두살 줄리아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며느리이자 유일하게 그 디저트를 먹어본 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숟가락을 뜨시더니 긴 침묵 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거야, 정확히 이 맛이야. 60년 만에 다시 먹는구나. AI가 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많은 잃어버린 레시피를 복원하기 시작했고 다른 화산 피해 가족들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I는 가족들의 미각 DNA 분석까지 더하니 90%가 넘는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에트나에 잃어버린 맛 축제를 열고 복원된 레시피로 만든 요리들을 선보였습니다. 언론은 AI가 되살린 이탈리아의 맛이라며 열광했고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까지 찾아와 문화유산 복원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LG는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50년 전 카타니아에서 먹었던 파스타 맛을 잊을 수 없다며 찾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억을 AI에 입력하자 놀랍게도 AI는 파스타 알라 도르마 안티카 1920년대 버전 라는 정확한 레시피를 찾아냈습니다. 요리를 만들어 드렸을 때 그분은 접시를 들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복원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생각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타니아 구시가지 일부가 복구 가능 지역으로 재분류되었다는 시청 직원의 전화였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카타니아로 돌아갈까? 루카는 거기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라고 현실적으로 말했지만 아버지 마르셀로는 입을 열었습니다. 가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야. 어머니 엘레나도 팔레르모에서 기적을 만들었잖아. 카타니아에서도 할 수 있어 라며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카타니아로 답사를 갔습니다. 3년 만에 본 고향은 참담했고 레스토랑이 있던 자리는 빈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루카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산암에 새겨진 우리 레스토랑 간판의 일부 라 플라마 두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아직 불꽃은 살아있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에라 플라마 안티카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목표액의 300%가 모였습니다. 전 세계의 후원이 들어왔고 삼성전자 이탈리아 지사는 주방 설비 전체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LG도 최신 모델 10대를 기증했습니다. 유명 건축가가 무료로 설계를 맡아 전통 양식의 1층과 현대적 디자인의 2층이 공존하는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주방은 반은 전통, 화덕, 반은 한국 오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다른 피해 셰프들이 자원봉사로 도우러 왔습니다. 아리아나가 우리에게 희망을 줬잖아.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야. 6개월의 공사 기간 중 화산자의 속에서 증조할머니의 은수저, 아버지의 요리의사 모자 등 유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발견은 화산암에 새겨진 1071년 첫 불을 지피다 라는 글씨였습니다. 300년 전 조상들이 놓은 주춧돌이 화산을 견뎌낸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운명이야. 그 돌을 새 건물 중심에 놓았습니다. 완공이 가까워지자 전 세계의 예약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개업 일주일 전 카타니아 전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태양 폭풍 때문에 전력망이 마비되어 복구까지 최소 72시간이 걸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개업 행사까지 정확히 72시간. 전기가 없으면 한국 오븐들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직원들 속에서 배터리로 겨우 연결된 전화로 한국 본사와 통화했습니다. 아리아나 셰프님, 상황 들었어요. 한국에서 긴급 회의 중이에요. 삼성과 LG 엔지니어들이 밤 시간임에도 모여 수동 모드 교육을 해드릴게요. 열 보존 기술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전력으로도 조리가 가능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4시간에 걸친 긴급 전화 교육을 통해 우리는 한국 오븐들이 전통 방식과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구들 원리를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전통 화덕의 열을 오븐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시도했고 오븐의 정밀한 구조가 열을 고르게 분산시켰습니다. 전기 오븐보다 더 깊은 맛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손맛이구나. 아버지 마르셀로가 감탄했습니다. 정전 3일째, 개업식 당일.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불의 요리를 보여주자. 이탈리아 대통령을 포함한 첫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주방은 전통 화덕 3개와 한국 오븐 6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동과 자동의 경계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불의 깊이와 기술의 정확성이 만났네요. 화덕에서 시어링하고 한국 오븐에서 마무리한 스테이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정전이 끝났을 때 우리는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요리법을 탄생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놀라워하며 이런 활용법은 우리도 생각 못했어요. 오히려 배워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삼성과 LG가 공동으로 하이브리드 쿠킹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리아나 셰프를 공동 개발자로 모시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진정한 만남이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드디어 공식 개업일, 에트나가 보이는 언덕에 세워진 새 레스토랑 라 플라마 안티카. 다시 타오르는 불꽃은 장관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경찰이 교통 통제를 할 정도였습니다. 개업식 테이프 커팅은 백두살 줄리아나 할머니가 맡았고
이제야 집으로 돌아온 것 같구나 라는 말과 함께 테이프가 끊어지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3년 전 우리와 함께 대피했던 이웃들, 베아트리체 아주머니 등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2개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중에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점심 피크 시간, 저는 레스토랑 중앙에 서서 말했습니다. 3년 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박수가 쏟아졌고 저는 한국 오븐들을 가리키며 이게 가능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온 친구들 덕분이기도 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에트나를 향한 감사의 만찬이 이어졌고 각 요리마다 우리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에트나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저 화산이 우리를 파괴했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불사조 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였습니다. 개업 6개월 후 혜원 씨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최신 발표를 봤어요. 라 플라마, 안티카, 별 3개예요. 믿을 수 없는 단번에 3스타 획득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평가 코멘트는 재난을 극복한 인간, 정신의 승리,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축하 전화가 빗발쳤는데 그중 특별한 전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 대기업 호텔 체인이 연락하여 서울 플래그십 호텔에 레스토랑을 입점시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이탈리아 우정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어요. 가족 회의 끝에 우리는 우리의 철학을 전파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받았습니다. 현지 셰프를 교육시켜 운영하되 1년에 4번씩 방문 지도하고 모든 주방에는 동일한 한국 오븐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봄 저는 팀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고 인천공항에는 취재진이 가득했습니다. 삼성과 LG 본사를 방문했을 때는 아리아나 셰프님은 저희 영웅이에요 라며 박수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한국 셰프 김수연을 포함한 현지 셰프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한 달의 교육 기간 후 서울점이 오픈했고 이탈리아 본점과 똑같은 맛의 예약이 꽉 찼습니다. 한 할머니는 60년 전 이탈리아 여행에서 먹었던 그 맛이 나요 라며 감동했고 요리가 기억과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도쿄점, 뉴욕점도 차례로 오픈하며 우리의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타임지에서는 더 피닉스 셰프 불사조 셰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부제는 화산재에서 미슐랭 3스타까지 한국 기술과 이탈리아 전통의 완벽한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카타니아 본점에 세운 라 플라마 요리 아카데미였습니다. 화산 피해로 꿈을 잃은 젊은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 기관으로 전통과 혁신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첫 졸업생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고 우리의 성공이 더 많은 사람에게 가능성을 보여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에트나는 여전히 연기를 뿜지만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재난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혁신, 이탈리아와 한국,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트나 화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국 주방 가전으로 기적적인 부활을 이룬 아리아나 로마노 셰프의 놀라운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300년 전통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절망적인 순간에서 시작해 중고 가게에서 우연히 발견한 삼성 오븐 하나로 희망을 찾고 결국 미슐랭 3스타와 함께 세계적인 셰프가 되기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재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 전통을 지키되 혁신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열린 사고방식,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를 돕는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신화입니다. 특히 한국의 선진 기술력이 단순한 제품을 넘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문화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입증한 사례이기도 합니다.